안녕하세요. 나의 날개입니다. 자, 앞에 보시는 자전거는 다온의 스피드 프로입니다. 스피드 프로 TT는 아니고요. 2013년형 스피드 프로로 드랍바 세팅을 해서 타고 다니시는 모델입니다. 여러가지 튜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오너께서 이제 미니벨로, 다온 미니벨로로 랜도너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온동의 이제 슈퍼 랜도너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자전거도 상당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타시다가 최근에 이제 이번에 앞 다단화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튜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3/10단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30단 튜닝이고 앞 다단화까지 하게 되면 이제 60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이제 탈거 후에 약간의 세척을 하고 그리고 튜닝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빠졌다. 야, 이거 빼지라는. 빠지지 않는 페달. 링크가 안 보여. 오우, 뭐야 이거. 엄청나군요. 풀린 거냐 베어링이 나간 거냐. 풀린 건 아닌데. 이야, 이거 뭐 베어링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베어링이 나간 것 같아. 오우, 야, 이거 베어링이 나갔습니다. 이거 아, 모르겠고. 야, 이거 뭐. 풀리지 않을 정도로 죽여놨네요. 가만히 때려줍니다. 수명 다 됐어요, 배열이. 이게 미니벨로 랜도너의 자전거입니다. 슈퍼 랜도너의 자전거인데요. 정말 많이 타시긴 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SRAM DD3 듀얼 드라이브인데요. 얘도 한번 안쪽에 부품이 파손돼서 수리한 적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보이네. PT는 이쪽에 달려 있는데 얘는 이쪽에 달려 있네요. 좀 앞쪽에. 이게 결합이 되나? 희한하네. 뭐야? 이거 독특하게. 희한합니다. 어쨌든. 자, 스피드 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정도 세척을 해주고 왁싱까지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 정비 작업은 아닙니다. 특별히 프레임까지 좀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꽤 지저분한 상태라서 청소를 했고요. 이제 휠셋하고 이제 구동계 정도 간단한 세척 후에 튜닝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듀얼 드라이브 휠셋도 외형만 일단 닦아준 상태입니다. 분해 정비는 이제 의뢰하지 않으셨고요. 일정 기간 좀 타시다가 휠셋 자체를 교체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외형 정도만 깨끗이 닦아준 상태입니다. 이 부품들 기본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은 다시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세척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자, 스피드 프로에 업그레이드 될 부품들입니다. 오너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부품들이고요. R8000 울테그라 크랭크셋입니다. 그리고 버튼 브라켓 BBR60 BB고요. 그리고 피직 바테이
듀라에이스 바인드 시프터입니다. 그리고 역시 R8000 FD R8000이고요. 앞드레일러 그리고 1132T 10단 스프라켓입니다. 그리고 CN4601 10단 체인입니다. 티아그라급이죠. 그리고 다다나 어댑터 이렇게 해서 60단으로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앞쪽만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구성품은 바운튜브 시프터까지 다 같이 들어있네요. 케이블 가이드까지 들어있고 구성이 상당히 알찹니다. 버튼 브라켓, R8000 앞드레일러입니다. 울테그라 앞드레일러고요. 체인, 시마노 제품에는 체인 링크가 들어있지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인 핀이 동봉이 되어 있죠. 스프라켓, 또 중요한 R8000 크랭크입니다. 스탠다드 체인입니다. SL-BS77 바인드 시프터입니다. 지금 이제 9단짜리인데요. 3 곱하기 9단인데 왼쪽 3단 프릭션 방식만 일단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구성품은 이제 아래와 같고요. 다음과 같고 조립을 해보면 이렇게 홈에 맞춰서 그냥 끼우면 됩니다. 끼워서 둘러주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릭션 방식으로 또 인덱스 형태의 딱딱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위치에 갖다가 놔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 30단으로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레버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바인드 쪽에 달아서 앞드레일러를 이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FDR8000 앞드레일러입니다. 울테그라급이고요. 기존의 이제 신형 울테그라 앞드레일러랑은 또 다르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결합 방식입니다. 보시면요, 이쪽에 앞에 있는 게 이제 장력 조절 볼트예요. 케이블 장력을 조절하는 볼트고, 또 특이한 점이라면 이 안쪽에도 이제 볼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이 볼트는 이쪽에 1.5mm로 조절하는데요. 이렇게 돌려보면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트가 튀어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드레일러를 체결했을 때 프레임에 닿아서 이 변속 시에 이렇게 뒤틀림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포트 볼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체결한 후에 이것까지 이렇게 체결을 해서 고정을 해주면 훨씬 더 안정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L나사와 H나사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방식이죠. 케이블 루팅도 완전히 또 다른 형태로 루팅이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보시면 이 덮개가 있는데, 일단 덮개를 빼내면요, 이렇게 덮개를 빼내면 이 안쪽에 이제 케이블 볼트가 있죠. 자, 볼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풀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장력 조절 볼트를 조이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장력이 조절되고요. 케이블은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마감 캡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렇게 나와서 자, 이쪽을 지나서 이렇게 이쪽 결합돼서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는 독특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캡을 보면 이렇게 캡이 이렇게 씌워지죠. 자, 이렇게 씌워져서 이쪽으로 지나서 이쪽 홀을 지나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조립하고 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진 않네요. 아무튼 지금까지와는 좀 많이 다른 방식이죠. 세팅할 때는 이제 장력을 가장 약한 상태로 조절해 놓고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FD-R 8000의 경우에는 그냥 다다나 마운트가 제공이 되는 자전거에는 큰 무리 없이 그냥 바로 설치가 되는데요. 가령 이제 앞드레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다나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쪽 다다나 어댑터하고 이쪽 부분, 엄지손가락이 가리치는 부분이 이제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앞드레일러가 진행되는 걸 막기 때문에 다다나 어댑터 가공이 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다나 어댑터의 이쪽 부분을 가공을 해서 일정 부분을 이제 파줘야 진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다나 어댑터에 이렇게 체결을 한 상태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잘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에서 진행되는 부위가 간섭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간섭이 없죠. 자, 저 부분을 살짝 홈을 내서 이렇게 가공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다른 부위 이제 이너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간섭이 없고요. 충분히 쾌적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텍급 비비입니다. 이제 비비를 먼저 세팅을 할 건데요. 이제 다단화를 위해서 보통 이제 비비 스페이서를 한 2-3mm 정도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냥 넣지 않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R8000의 경우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다단화에 세팅을 해보기 때문에 한번 어떤 형태로 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비 자체에 이제 어댑터가 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옥센치가 있으면 더 편할 텐데 맞는 렌치가 없습니다. 자, 이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댑터 가공을 하고 다시 터치업을 해서 보이지 않게 좀 했습니다. 결합을 하면 간섭이 없게 됩니다. 어댑터를 크랭크를 먼저 체결해야겠죠. 크랭크 자체에 이제 그리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를 설치해서 이제 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엘라사를 완전히 푼 상태인데요. 엘라사를 완전히 풀었을 때 생각보다 라인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너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스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세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한번 그냥 스페이서 없이, 스페이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마노 크랭크셋의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핀이 결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떤 오너분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너에서 약간 스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고무 같은 패드가 돼 있어서 잡소리를 거의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세팅은 이제 맞춰서 해주고요. 이쪽 스티커가 달려 있죠. 스티커에 맞게 잡아주고,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게 돼 있네. 이렇게 고 이쪽도 맞춰서 결합을 해주고. 자, 이쪽 아까 말씀드린 이쪽 가공을 해줘서 앞드렐러가 스치는 거를 이제 스치지 않도록 가공을 해준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전혀 무리가 없죠. 네. 저 같은 경우 스프라켓 홀더를 반대로 연결하고 이렇게 채워줍니다. 안 그러면 그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듀얼 드라이브 이렇게 스프라켓을 보면 많이 풀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체결이 강력하게 돼 있지 않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지금 체인 라인을 좀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요. 맨 안쪽으로 했을 때 확실히 이너 쪽에서 살짝 스치긴 합니다. 1단, 2단, 3단까지도 미세하게 스치지만 이 안쪽에 이제 이 플라스틱 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스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이너 쪽에 스페이서를 적당량 넣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이상은 이 상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쪽 이중 체인 핀까지 이렇게 결합이 잘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핀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중 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가 않죠. 근데 이 스페이서를 넣게 되면 이제 요 장치가 이제 정확하게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또 랜덤넛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원하신다면 BB 스페이서를 어느 정도 넣어서 다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작업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진으로 영상을 대신합니다. 이번 스피드 프로 60단 작업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